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고현웅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갤럭시 쓰잖아요. 휴대폰. 그 갤럭시 만든 회사 삼성이 운영하는 삼성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삼성융합의과학원, 사이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박사를 마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거기서 하는 연구는 유전자와 뇌, 그리고 우리 행동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엮어서 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을 준비하면서 올해 봄에 AI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연구도 연구지만 회사가 성장을 해야 돼서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이 기억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한 3년 전쯤인가 기억이라는 것은 시냅스에 저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사이언스의 한국 과학자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 기능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느꼈던 뭐 여러분들의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억이 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뭐 A동에 저장이 되는지 B동에 저장되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라면은 약 10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후에는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컴퓨터랑 비슷하게 비트화 시킬 수는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음, 숫자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비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표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 한다면은 뉴럴 링크를 갖고 있는 테슬라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면 상당히 솔깃한데요. 제가 늙기 전에 될 근데 수 있다면. 그게 뭐 모든 기억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해봤더니 이런 기억은 되더라. 자전거 타는 기억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은 몇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좀 기억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다 아니면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억을 좀 이렇게 저장해서 갖고 있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재밌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좀 기쁜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처음 연애를 하는 순간,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생각해보면 되게 좀 기대하던 논문이 통과되던 순간,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는 순간, 이렇게 좀 성과나 내가 뭘 이루었다, 이런 기쁜 순간들이 먼저 생각이 나다가 정말 그거를 저장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좀 간직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과학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과학에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 막 지금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이런 욕심도 없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까지는. 그러다가 석사 졸업을 하고 20대 후반에 갑자기 어느 순간 좀 꿈을 크게 가져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마치 내가 손을 뻗으면은 무언가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그 야망 그리고 희망 이런 걸 가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좀 그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서 그 순간을 좀 잊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랑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대단한 나에게 임팩트가 컸던 그런 기억들 말고 되게 소소한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이 되게 예뻐 보일 때도 있고, 달을 봤는데, 노을을 봤는데 되게 아름다웠던 순간들. 근데 사실 맨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되게 소소한 행복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을 때 감정, 기분, 그런 것도 좀 같이 저장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가 멘탈 헬스 케어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AI는 사실 뭐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고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딥러닝은 한 90년대, 2000년대 좀 많이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계산만 하지 말고 멘탈 헬스 쪽에 와서 일 좀 해줘 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게 되면서 2015년쯤 이후에 컴퓨테이셔널 사이키아트리 혹은 뭐 디지털 멘탈 헬스 이런 개념들이 좀 생겨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가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AI가 좀 사람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말을 하기 전에 기계는요, AI는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은 AI도 할 수 있다.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아픈지,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아픈지, 혹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단어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대강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AI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쓰이는 기술들은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보고 감정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우울한지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좋아하는 이 보이스를 기반으로 보이스 신호를 숫자로 바꿔서 그 숫자들의 조합으로 뭐 브레인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기분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워드를 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수어사이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특히 멘탈 illness 이런 확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보다는 사실은 피를 뽑고 유전자를 찾고 이런 게 굉장히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힘들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그 사람이 아픈지 아닌지 그런 스크리닝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리닝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은 다이아고노시스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별을 하는 거랑 진단을 하는 거랑 조금 다르지만요. 선별이 되게 되면은 그 기술이 나중에 임상적으로 좀 증거들이 쌓이면서 진단을 하는 기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단 기술들은 FDA 승인을 받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연구가 돼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좀 기분이 울적하면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사 분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뭐 사이콜로지컬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챗봇도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챗봇도 있지만 뭐 보이스봇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AI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지금 기분, 감정, 심리 상태를 관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테라피틱 인터벤션을 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뭐 워봇이라는 회사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몇 개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가 지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아직 가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차린 회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들은 디프레션, 디멘시아를 스크리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뭐 화가 났는데 몇 퍼센트 정도 났는지, 슬픈데 몇 퍼센트 정도 슬픈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되게 잘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사랑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국말로 말 걸면은 한국말로 대답을 받고 그런 컨버세이션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앞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서비스에 붙이고 있습니다.